10억이란 이상 금액을 그 종목에 갖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중기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이 기업의 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냥 대부분이 실적은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실적을 나오는 몇 개 종목 중에 하나가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보조금을 축소하면 전기차가 안 좋답니다는 실제적인 캐파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오늘 하나증권과 저희 8.15 머니톡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8.15 머니쇼 투자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진단,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12월 달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공부할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네 분이서 준비하신 종목이 12종목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도 이게 섞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중복되는 종목이 더 괜찮은 건가? 라고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혀 하나도 없이 각각의 다른 색깔로 12종목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매력을 느끼실지 그 결과도 참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를 끌고 가실 전문가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창봉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 대표 어떤 각오로 오늘 준비를 하셨는지. 술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상이 좀 화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여기 오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파리로 여기 간다고 하니까 너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 술 먹고 방송했다며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주식 하다 보면 뭐 저는 사실 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기는 말술처럼 생겼는데 제가 주식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유 같습니다. 여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여유 있게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유 있게 오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장소에 상당히 여유 있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잠깐 원칙을 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웅 이사, 지금 장중현이 스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죠? 네, 이성웅 이사 이야기하시죠. 저는 긴 말보다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앉으시죠. 마이크를 좀 가깝게 좀 대주세요. 약간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자, 일단 우리 하 대표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단기 반등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앞으로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장세. 그럼 바로 지금 그냥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자료 준비하신 자료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하 대표가 저하고 이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불안 증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성웅 이사가 가끔 등 좀 두들겨줘요. 작년도는 정시가 1년 내내 금리를 좀 빨리 올리고 해가지고 사실 작년도 정시는 올해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올해 또 많이 주변에 느껴보면 올해도 힘들었다고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까지 이제 쭉 올라갈 때 또 갑자기 뭐 로봇이나 사실 AI 관련주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못합니다.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 이제 가장 큰 포모 현상이 나온 게 올해가 아마 6월달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제 배터리,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주의 폭발적인 반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포스코가 제 기억 속에 60만 원 있던 게 10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랬던 포스코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나왔는데 장에 이제 뭐 배터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화두는 뭐냐 하면 왜 그 종목들이 올해 많이 갔느냐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바로 지금 보는 화면처럼 올해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렸기 때문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12월 13일 날 올해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밑에 적어놨죠. 내년도에 금리를 내리긴 내릴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내릴 것 같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 금리가 한 5.5% 정도인데 한 번 정도 내리겠다가 한 50% 정도 확률이 있고요. 두 번 정도 내리겠다가 한 두 번이면 이제 5% 초반 4.75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한 33%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보면 미국이 내년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가력하지도 않고 6월달 금리 전망이니까 잘해야 9월달요.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배터리하고 로봇 이야기 드렸는데 주식이 그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예. 이번 실적 시즌에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파도 사건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한미반도체를 혹시 한미반도체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혹시 반도체주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뭐 하이닉스도 있고 많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적자입니다. 예, 적자고 4분기도 잘해야 뭐 흑자 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적자 나는 회사는 다 언론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분기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던 회사는 약하고 실내로 현대차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현대차는 3개 분기 연속 1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4분기나 또는 뭐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전기차 안 팔린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엔 잠깐 오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선반영인데 결정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까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 12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12월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내리지 않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이 미국의 이제 만기 10년짜리 금리인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기적금 1년짜리하고 3년짜리하고 이자가 3년짜리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이제 만기가 길면 이자가 높아야 되는데 미국이 만기 10년짜리가 이자가 5%가 안 되고 지금 1년짜리가 5.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하드는 내리기는 내리겠는데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저기에 보험성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어요. 경기가 너무 금리가 높아가지고 안 좋으니 일정 부분 조금 내려줄게. 대신 이제 그거는 긍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는 나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이걸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장 보면 좋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지금 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어쨌든 시장은 앞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두 가지인데요. 얼마나 내릴까? 언제 내릴까? 근데 공통점은 내릴까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어떤 지표라든가 환경에서는 이제 금리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12월 달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한국적 환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뭔가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주주 한번 혹시 대주주 계세요? 없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종목당 10억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종목당 10억인데, 근데 사돈 팔촌까지는 아닙니다. 예, 직계 아버지 자녀분 그렇게까지 부부까지는 만약에 그 종목이 10억이면 대주주세요. 그러니까 가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게 왼쪽에 보면 2010년 전에는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말은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2000년도보다는 지금 증시장이 훨씬 높아졌고 규모도 커졌는데 증시는 올라가고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대주주 양도세는 자꾸 이게 대주주 기준으로 내려왔으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세금 많이 거들러 그런다 그러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기준이 올해까지 현재 적용이 되면서 종목당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0억인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비자금도 노출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삼성전자가 1억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통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5월 달에 나올 때 보니까 뭐 와이프가 내 몰래 9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좋긴 좋은 건데 그게 부부 합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오른쪽에 적어둔 게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란가 결정적으로 뭐 이건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금요일 기준으로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주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1위에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대주주 양도세 시 때문에 빠져라 그렇게는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억이란 이상 금액을 그 종목에 갖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저기 한미반도체가 455%가 올랐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극하기 드물겠죠. 예, 그래서 보면 밑에 금양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추정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워낙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이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될까? 거의 혼자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 밑에 보기에는 확실히 배터리가 많죠. 배터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 장에도 많은 투자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거 지금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귀국하셔. 예, 지금 행정부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질문인지 놓쳤어요. 예? 무슨 질문인지 놓쳤어요. 이 내가 대주주 지금 양도세의 기준 금액 상향 자체를 지금 국회 동의도 필요 없이 행정부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건데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약간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많긴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달 장의 핵심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 10억을 최소한 50억 정도로 100억은 좀 어렵겠죠. 작년에 100억 하다가 바꿔 먹었으니까. 근데 코스닥을 보도 똑같아요. 포스코도 1위가 포스코 DX입니다. JLK라는 종목이 있고 루닛, 에코프로, TFE, 뷰노, 신성, 레인보우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잘 보면 딱 두 가지 섹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 DX와 에코프로 이렇게 이어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나 있고요. 올해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AI 의료 쪽입니다. 그게 바로 3위 루닛이죠. 루닛 JLK 같은 경우. 근데 루닛이나 JLK 같은 경우는 약간은 우리 대주주보다는 최근에 이제 JLK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갑자기 48만 주 정도 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보다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대주주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뷰노까지 세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12월 달 이슈로 잡아봤냐면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 자체를 10억이 아니라 50억주로 올라간다면 지금 2차 전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주가 워낙 못 갔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루닛이나 JLK나 이런 종목들 뷰노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놓고 보면 많이는 올라왔는데 뭔가가 좀 시세가 막혀 있습니다. 혹시 뭐 차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시세가 좀 막혀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됐습니다만은 9만 원, 10만 원대 막혀 있고 그래서 막혀 있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보고 중간중간에 반도체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DIT, PSK홀딩스, TFE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또 특징이 좀 다른 뭐냐면 이것도 개인 성향상 쭉 끌고 가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에 노출되어 있는 섹터를 딱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2차 전지, 약간 개별주로 놓고 보면 의료 AI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올해 많이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만약에 그 대주주 양도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쏟아지는 것도 맞는데 못 가겠죠. 못 간다. 왜냐하면 지금 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껏 못 가는 것도 그의 한 일면이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그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갑자기 그냥 막 꺾이는 일들이 네. 장대 운봉이 막 나오는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사실은 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니까 만약 10억이 됐다고 해서 10억이 됐는데 수익금이 1억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나가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 이거 우리 공중파 아니죠.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 자금 그거에 또 한 그것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산가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국세청에 나의 세원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세금이 나는 순간 국세청 레이더망에 나의 과세 표준이 잡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싫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어떠세요? 이 말소리가 잘 깨끗하게 들리시나요? 네. 아 저는 이게 좀 낯설어서 계속 좀 울려가지고 제가 잘 또 들리실까? 완벽한 서울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기 그날 음주 사건 이후로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자 근데 아까 금리 인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글로벌 이슈가 자꾸 튀어나와요.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진짜 악재로서. 제가 근데 우리 임 대표님이랑 같이 뵌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가? 제가 준비한 걸 다 보고 오셨네요. 야, 저는 놀랐습니다. 야, 역시 이게 8.15 모니터의 지금까지를 만드신 게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하십니다. 자, 알았어, 술 사줄게. 아니요,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인터뷰 같은 걸 우리 유튜브에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다음 준 PT를 끌어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제조업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금리를 내리는 게 호재냐 아니냐의 이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 금리를 내리면 호재 뭐 이렇게 1번 2번이 유튜브는 1번을 치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지금 발표했어요. 지금 주식을 사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사시는 분은 왜 안 사실까요? 아직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금리를 만약에 12월 달에 당장 인하를 하면 반짝 랠리 나옵니다. 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좀 순돈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금리라는 게 물가가 높아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0%에서 1년 만에 5% 간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덥석 내려버리게 되면 실제로 다시 물가가 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험성이라는 거고 글로벌 경기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 이 리포트인데요. 사실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거는 중국인데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또 가장 최대 소비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부 지표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2021년 10월 이후부터 이게 50이란 포인트가 있는데 전부 다 중국도 50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50선 위에 있는 나라가 요새 말을 많은 저기 인도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도를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 지표 자체가 50 정도가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조금 힘들어졌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올해 계속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세안인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인데 아시안 쪽도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쪽 왼쪽 편 우리 이제 아시아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도를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경기도 여전히 좀 침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놓고 보면 유럽인데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만약에 어느 정도 동결했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경제 메커니즘이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인도를 조금 제외하고 대부분이 제조의 부흥을 해야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약간 소비 쪽입니다. 미국도 소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조금 민감해서 빨리 돌아서는 속도는 소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근데 제조업은 조금 느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장을 금리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공장을 확 돌리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 금리를 동결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접어들어서 미국 증시가 여타 국가보다 가장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종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죠. 네. 종목,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우리 대표님들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세요. 어떤 시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매크로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세 가지 전제를 한번 꼽아봤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식의 핵심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든 말든 이게 말로 표현하는데 이제 관점에서 첫 번째는 가정을 그어봤어요.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 지금 계속 동결했으니까 우리도 동결을 했고 미국도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을 연도한 섹터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주식의 본질 자체는 성장주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KTNG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담배 팔아가 몸 버리고 인삼 팔아서 몸 살리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배당이나 받아야 되는 회사예요. 금융주도 성장주가 아닙니다. KB금융은 그냥 우리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 주니까. 그럼 결정적으로는 배터리든 전기든 로봇이든 바이오든 이런 게 성장주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내년도 정시를 바라볼 때는 어쨌든 1번하고 3번하고 겹치는데 턴어라운드가 뭐냐 하면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흑자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주식은 흑자가 좋지 지금 잘 나와도 엔터주가 왜 빠지냐 하면 JYP 엔터나 하이브나 이런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좋은데 이제는 시장이 이쪽이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봤는데 1번, 2번, 3번을 다 맞춰보니까 딱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번 금리 동결해가지고 요거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 하면서 성장주 모멘텀은 있고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그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때문에 엄청 피해보는 기업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화딱지 날리죠. 왜 자꾸 카카오랑 엮냐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한 5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하고 네. 그 다음에 핀테크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페이 같은 거 말해야죠. 네이버 파이낸셜 부분이고 커머스가 이제 광고 쪽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네이버 웹툰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바로 하이퍼 클럽 X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돈을 그냥 상관없이 꾸준하게 버는 게 있어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그게 보면 맨 상단에 있는 서치 플랫폼입니다. 그냥 보면 3,600억 정도가 3조 6천억 정도가 3년 동안 꾸준하게 봅니다. 저기는 별로 경기를 안 타요. 경기를 좀 많이 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앞으로 네이버는 커머스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자상계라고 상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좋았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안 좋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22년도에 1조 8천억을 하다가 23년도에 2조 6천억으로 점핑을 합니다. 물론 정권사의 전망이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3조 2천억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실적을 열어보면 계속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을 깔고 앞으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주가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뭔가 점핑을 할 펌퍼질을 해줄 기사를 많이 낼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하이퍼 클로버 X가 네이버가 8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AI 모멘텀입니다. 아직은 매출이 400억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을 할 때 이 모멘텀 부분은 실적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이 실적에 집중하면 하이퍼 클로버 X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금액 추이 자체가 별로 안정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릴리스가 되게 되면 아직은 무료잖아요. 그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 봤을 때는 지금 뭐 차트는 20만 원대 정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네이버 평균 목표가가 대략 한 30만 원 조금 조정이 있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들어보면 그 30만 원
이상도 많이 물려 있거든요. 예, 물려 있는 걸 떠나가지고 약간 대형주 관점에서는 이 네이버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2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요거는 보통 이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6개월에서 9개월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차트를 본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이 기업의 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경기가 금리가 내리면 올라간다고 하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내렸을 때는 오히려 아마 주가가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그때는 탄력성이 둔화된다면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이 모든 자료는요. 오늘 방송 끝나고 PD들이 네, 그 카페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운 받으셔서 차분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네이버. 그다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네이버는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봉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시간이 네. 될까요? 네, 네네. 너무 오래 하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관심 가졌냐면 리마인드 제가 요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카카오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네이버를 보면서 중장기 이 그 횡보 이 구간이 상당히 응집하는 힘이 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박스권으로 봐도 약간 하단 쪽이 아닌가? 지금의 위치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 차트인데요. 우리나라가 2020년도를 넘어오면서 제작을 지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 제작이 뭐냐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어떤 비슷한 시기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주를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절대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거를 황제주라고 합니다. 에코프로가 한때 갔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통 물량을 늘렸는데 다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2018년 전후였습니다. 그럼 주가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네이버가 지금 지다 놓고 보니까 20만 원에서 뭐 결과론적으로 한 여기까지 간 거는 조금 오버했던 게 있죠. 코로나 수혜주 였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네이버는 과연 후퇴만 했는가를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실적을 봤습니다는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상승한 게 대략 1년 반 정도 올랐습니다. 얼추 2년 정도 올랐어요. 이때부터 19년도 보기 따라 다른데 박스권 돌파가 2000년 만약에 3월이라면 그 다음에 그 6월 달까지 한 15개월 정도 올랐었고 그러면 1배수 또는 1.5배수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동일한 기간 정도에 빠졌다가 지금 약간 그보다 못한 기간에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제 주식을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중간값인 30만 원 이상까지는 6개월 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이게 차트를 보니까 시간이 빼먹네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원래 차를 좋아하는데 텔레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텔레칩스 홈페이지에서 보던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이 또 자동차 관련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 해요. 차도 안 팔린데 뭐 차 잘 팔려요. 예. 안 팔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사이클은 있죠. 사이클은 있는데 꼭 잘 판단 말은 모르고 자동차가 혹시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옵션 하나 넣으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잖아요. 기술이 완성도가 돼도 굳이 그 완성된 기술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해서 저 없어도 우리가 운전할 수 있어요. 저 보면 65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우회전하세요. 고급 차종에는 들어가죠. 이런 게 보통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I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AB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으니까 옛날만큼 그렇지도 않고 내비게이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긴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LED 내비게이션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현대는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 오토웨버의 옛날에 현대 엠트론인가요? 그 회사가 현대차의 대표적인 내비게이션을 담당을 했는데 이 텔레칩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이러한 이제 현대차 자동차 관련해서 저 ABN 시스템,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AP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냅니다.
네, AP 칩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걸 설계하는 회사인데 근데 설계하는 회사니까 최근에 바도 아니야? 바도도 설계한 설계 내가 바도 말을 참 말아 이거 뭐 하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측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왜 이제 반도체주들도 실적 안 나면 투자가들이 안 믿어요. 이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매출이고 계속 올라가죠. 물론 분기 매출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른쪽이 이제 이 그래프는 영업이익인데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는 초반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산업의 사이클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대신 점유율이 높아지면 마진율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낮은 마진으로 물량을 식당에 집어넣죠. 우리 무 좀 사주세요. 김장 담궈서 한다가 그게 커지게 되면 그 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마진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는 거고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바로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팹리스 회사 LX 세미콘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을 좀 눈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냥 대부분이 실적은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실적을 나오는 몇 개 종목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라면 요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는 좀 볼만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 근데 그 착즙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민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과연 자율주행 그 주식이 있냐? 다 기대감이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별로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어떤 그 이슈라든가 이 모멘텀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단기 논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우리 착즙 선생님의 말씀도 맞는 게 우리가 자율주행기 한국 그레이드 교통부 기준으로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단계까지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4단계부터 한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3단계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으로 돈을 버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단계에 적용된 것은 제네시스에 나오는 건 언어의 옵션일 뿐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는 돈을 벌고 있다가 저의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 계속 보는 게 PER로 보면 지금 시점의 기준 지금 26,200원인데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는 7.82배 그리고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16.48 그러니까 약간 작년보다는 매출이 좀 줄었다는 얘기네요. 이익이.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PR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성장주는 지금 PR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요즘 뭐 20배, 30배 PER들 가지고 있는 그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16배 예상 PER이 16배라는 게 또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아요. 네. 네, PR이 근데 좀 걸리는 거는 그거지. 매출과 잠시만요. 지금 그렇죠. 20년도 매출이 1,000억, 21년도 1,364억, 22년도 1,504억, 23년도 1,950억 매출이 증가되네 예상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92억, 193억 증가하는데 왜 예상 PER이 더 높아지죠? 이게 왜 이러지? PR이요? 네. PR은 또 뭐 다른 이자 손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PR을 우리가 순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매출이 증가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청문회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양봉 선생님 또 예민해서 저러면 혼자 집에 가서 또 술 마셔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지금 들어보면 제가 세 종목이 혹시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이버란 기업은 아예 이제 금리 인하에서 바닥권 대형주를 말씀드렸고 텔레칩스란 기업은 개별주 관점에서 탄력성에 보신 거고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인데 뭐 포스코 퓨처엠은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나와 있는 중국 기업가의 뭐 출강 그다음에 전구체 공장 다 이렇게 한데 뭐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최근에 포스코가 약간은 그 IR에서 공장 포항 공장이죠. 포항인가 광양인가 약간 공장 착공이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가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메인 사업은 양극재이지만 실제적으로 음극재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상대 비교했을 때 자금 조달 면에서나 자금 조달이나 원자재 조달 면에서는 확실히 대기업 포스코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LX입니다. 포스코 DX죠. 아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자원 개발을 하고 DX를 통해 가지고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을 다 만들고 그 모든 총괄 자체를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제가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왜 이맘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좀 짧게 하세요. 짧게. 네,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앞에서 자꾸 걸치적거리지 마시고. 이 이야기만 하죠. 2차 전지 소재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리튬 가격의 약세는 중장기 관점에서 소재 업종에는 호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유사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해서 정제 가공 생산을 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흑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재고 자산 자체가 평가 소실로 잡히고 실적이 나쁘게 잡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배터리의 원가가 소재의 원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기차의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조금이라는 이슈로 올랐던 전기차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사라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다운되면 결정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보조금이란 거는 침투율이 10%를 넘어가면 줄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 자체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IRA 법안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부정조언자들은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보조금을 축소하면 전기차가 안 좋다면은 실제적인 캐파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꼭 주가가 빠질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적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은 뭐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이성웅 이사 지금 세 종목 우리 하 대표가 선별해서 오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다르거나 뭔가 좀 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언급을 해주시죠. 그 초점 자체를 세 종목 다 다른 관점에서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고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저도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좀 물려도 좀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은, 그렇죠? 앞으로 크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이런 주식들 좀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우리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성웅 이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세 종목은 좀 편안한 가격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지금 하 대표가 좀 잘했다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이성웅 이사가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네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제가 유분이 많아서요. 아, 유분이야? 이게 포스코 퓨처엠의 월봉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6월달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저는 가끔 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의 최대 악재는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오른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추봉이니까 포스코 퓨처엠 추봉이니까 대략 한 지금 속도로 한 35만 원 정도가 제가 보니까 차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속도로 놓고 보면 연간으로 증가하는 속도로 놓고 보면 거의 21년도 한 16만 원대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조금 오버된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 놓고 봐도 지금 4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빠져 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여기서 저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2030년은 잘 모르겠고 오판이란 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1년, 2년만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생각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적정 가액은 대략 40만 원 정도가 제 계산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관점인데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예측은 안 돼요. 예측은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업의 그 성장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리튬 가격이 올라서 상반기에 주가가 슈팅이 났던 것 뿐이지 리튬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결정적으로 중국이 의도적으로 또 리튬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상대적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한편을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해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수익성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오신 우리 하창봉 대표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